이번엔 엔트리 한 장 정리 특수구문 편입니다. 특수구문. 자, 괄호 열어볼게요. 특수구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강조, 도치, 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이거 말고 많겠죠. 뭐 생략, 뭐 동격 이런 거 많은데 중요한 건 요 셋인 것 같아요. 다 5가지. 오늘은 큰 번호가 5가지거든요. 5가지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강조, 도치, 부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친구들 위주로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짧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길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강조. 자, 큰 1번은 강조입니다. 자, 강조는요 2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사를 강조하거나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을 강조하거나.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강조의 동사인 do를 붙여주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do study. 공부를 강조할 때는 앞에 do를 붙여주시면 돼요. I do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했다고. 나 영어를 공부했다고. 영어를 말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영어를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나 영어를 공부했다고. 이 내가 앤드류가 이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고. 엄마 아이패드 사달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스터디를 강조하고 싶을 땐 앞에다가 do를 붙여주면 돼요. 특이한 점은 과거일 때는 did로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does를 붙여서 똑같이 써주면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I 대신에 he가 왔다면 does를 썼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o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동사가 강조가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외의 것들 동사가 아니면 어쩔래? 그때 쓰는 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어요. 이때 강조 구문. 자, 이건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문장 내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 사이에 넣어요. 물론 it 뒤에 is라든지 was 같은 동사는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it is 강조할 거 넣고 that 뒤에 나머지 떨거지 친구를 넣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예문을 들어드려야겠죠. 똑같이 갈게요. It is I that study English. 아까 문장에서 study를 강조하는 건 do였지만 I를 강조해주고 싶다고 치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t is I that I study English. 아니면 it is I that study English. 바로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 이 가난한 천민들아, 미안해요. 넘어갔다, 그렇죠? 나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it that 사이에 I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과거형이면 was 써주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English를 강조해 볼게요. It is English that I study. 쉽게 말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지? It is는 그것은 영어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이런 느낌으로 쓴다라는 거야. 그것은 납니다. 영어를 공부한 것은.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영어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수학도 아니고요. 과학도 아니고요. 바로 영어라고요. 영어가 짱이라고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 It is English that I study. 잘 들었지 얘들아? 영어 짱이야. 영어 다 필요 없어. 수학 그거 다 필요 없어. 영어 짱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해주고 싶은 애들 넣고요. 나머지 친구들을 뒤에다가 넣어주면 강조구문 완성이다. 이렇게 that 자리에 사람이 왔을 때는 who를 써도 되고요. 뭐 장소나 시간이 왔을 때 where가 when을 써도 되는데 사물이 왔을 때 위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뭐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없어놓을게요. 그래서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데를 집어넣어서 강조 구문을 만들어주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큰 2번은 도치. 도치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좀 자,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 여순을 동사 주어 여순으로 쓰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일단 가장 유명한 도치 예시는 의문문이겠죠. 자, 의문문에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WH 워드, 쉽게 말해서 WH로 시작하는 친구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옮겨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름이 뭐니? 영어로 뭐예요? What
is your name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근데 what is your name은 주어 동사 무조건 우리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기로 했잖아. 주인공 행동 드라마 순서로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your name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what이 그냥 쉽게 말해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원래는 your name이 주어니까 맨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your name is 어머나 your name is 네 이름은 뭔지 모르니까 what? 네 이름 뭐야? 라고 묻는 게 your name is what? 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러면 영어가 좀 더 쉬워졌을 거예요. 확실히 의문문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your name is what? 이라고 하지 않고요. what? 이라는 친구가 맨 앞으로 갔죠. 1번 규칙 지켜졌죠. 그 다음 is your name 쉽게 말해서 your name is에서 이 친구 두 개가 도치가 됐죠. what is your name이 됐죠.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 영어는요. 끝말만 올려주는 걸로는 의문문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쉽게 말해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너 물어보는 거야. 너 밥 먹었냐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다고 엄마. 다르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끝말만 올리는 건 불족해요. 왜냐면 모든 단어 강세가 너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표준어 한국말 기준으로 표준어는 어루나림이 억양이 별로 없는 언어지만 영어는 억양이 굉장히 세요. 단어마다 강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작은 강세, 큰 강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what 같은 WH 워드를 맨 앞에 보내줘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왜요, 선생님? 그러면 근데 얘들아 의문문을 꼭 쓰라는 법은 없어요. Are you student? 이것도 쓰지 마라 얘들아. 너 학생이니? 라는 이런 문장은 의문문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you are 이었는데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도치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일종의 표시인 거죠. 물어본다라는 것에. 그래서 you are student 라고 하지 않고 are you student 라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묻어보는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간접 의문문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물음표를 쓰지 않아도 돼요. I wonder 나는 궁금해. What your name is. 쉽게 말해서 I wonder 앞에 what your name is라는 의문문을 넣어주는 거야. 얘는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I wonder는 의문문이 아니죠. 그래서 물음표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는 간접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what your name is만 있으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의문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요 특징, 요 1번 특징은 적용이 돼요. 왜냐면 요거는 엄밀히 따라자면 WH가 워드가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은 의문사의 특징이에요. what의 특징인 거야. 의문문의 특징이 아니라. 그래서 what이 맨 앞으로 오는 건 적용이 되지만 도치가 돼야 되진 않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물음표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간접적으로 모르는 문장이기 때문에 2번 특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어순이 적용이 되냐면 what 의문사, 주어 동사, 원래 어순이 그대로 적용되는 의주동,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만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뭐겠어요? 이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어순 묻는 문제. 자, 의, 동, 주는 직접 의문의 어순이고요. 의주동은 간접 의문의 어순이에요. 너가 이거 직접 의문인지 간접 의문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직접인지 간접인지. 직접을 받는 간접이고 간접을 받는 직접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뚜렷한 반대편이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로 내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의문문에서 도치가 있지만 어디서 도치가 있냐면 자, 강조하기 위한 도치가 있어요. 자, 강조하기 위한 도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뭔가의 단어나 어구를 맨 앞으로 끌어온 도치를 강조 도치라고 해요. 그래서 강조된 도치, 쉽게 말해서 맨 앞에 온 도치가 쉽게 말해서 맨 앞에 온 내용이 부정 어구라면은 도치를 항상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치가 맨 앞으로 왔다고 해서 도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부정어구가 아니야. 긍정어구야. 예를 들자면 그리고 앞에 딸려온 친구가 셋 중 하나예요. 수식어구거나 보어거나 목적어거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자, 문장을 읽는 성분은 5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서술어, 쓰지 마라 이거는 보어, 목적어, 수식어. 서술어 앞에 무조건 주어가 있죠. 보통은 그렇지 않지? 그리고 서술어 뒤에 오는 친구들은 보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수식어예요. 물론 수식어가 맨 앞에 이렇게 딸려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주어가 맨 앞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주어고 뒤에 있는 건 보어, 목적어, 수식어이기 때문에 자, 맨 앞으로 왔다는 건 뭐야? 뒤에 있었던 수식어, 보어,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왔다는 뜻이니까 이 3가지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하세요. 보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 보통 도치가 되는 편이고요. 목적어가 맨 앞에 왔을 때는 보통 도치가 안 되는 편이에요. 자, 수식어가 맨 앞에 왔을 때도 케바케인데 보통 경동사라고 하는데요. 일형식 동사가 왔을 때는 도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치가 되지 않아요. 애초에 얘들아, 1형식이 아니라 2형식이면은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고요. 3형식 이상일 때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1형식 뒤에 수식어구만 보통 오겠죠. 이 친구만 뒤에 딸려올 때는 쉽게 말해서 1형식 문장 뒤에 수식어구가 있고 그 수식어구가 맨 앞으로 딸려올 때는 도치가 된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럴 때 있겠죠. I saw you in my room. 난 너를 내 방에서 봤어. 너 내 방에서 너 훔쳤지. In my room이 수식어예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맨 앞으로 간다고 해서 도치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 saw가 뭐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요소가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왔을 때는 자, 조금 달라져. 부정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는 거의 100% 도치가 일어나지만 그 외에 부정어가 아닌 경우에는 셋을 나뉜다. 수식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는 경동사일 경우, 쉽게 말해서 일형식 동사일 경우에만 도치가 일어나고 보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는 보통 도치가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는 보통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렇게 써주고 자, 인칭 대명사가 있는 경우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써 있는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3번째 도치의 동그라미 3번째. 자, 뭐 기타 다른 도치가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정도 설명할게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if가 생략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의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 if 또 쓰네 이걸 오늘 if I were a president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햄버거 사 먹을 거예요. 뭐 뒤에 뭐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이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도치가 되어서 were I a president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살짝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큰 2번 도치까지 했고요. 큰 3번 이번엔 부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부정도 2가지야. 자, 전체 부정이 있고요. 부분 부정이 있습니다. 자,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겁니다. No, none, never, neither.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not 플러스 or, every, always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일단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이란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 전체 부정은 그런 거야. 전체 다 부정된 거야. 그래서 뜻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결코 뭐뭐하지 않다. 누구도 뭐뭐않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앤드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탈락. 앤드류 신부감 탈락. 그랬으면 좋겠다 얘들아 진짜로. 자, 전체 부정. 쉽게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 뭐냐면 그럼 부분만 부정하겠지. 쉽게 말해서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모두가 앤드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10명 있다 치면 2명은 앤드류 좋아하고 8명은 앤드류 싫어해. 이런 느낌인 거죠.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만 부정해주는 게 부분 부정이에요. 즉, no는 never neither는 결코 뭐뭐한다 전체 부정으로 해석이 되고 not or every always는 부분 부정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요거는요 간혹 헷갈릴 수 있어요. 아 no가 전체더라 부정이더라 막 이런 거지. 이렇게 내가 나눠줄 때는 기억이 나도 아 이게 부분이더라 전체더라 막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헷갈리지 않는 팁을 드릴게요. 자, known이라는 친구는 no 플러스 1이에요 애초에. never도 마찬가지야. 뭐 not이든 never든 not이든 no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no는 not이든 어쨌든 부정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no 뒤에 ever 건 표현이 never예요. neither는 뭐냐면 not이랑 뭐 이것도 not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좋겠죠. not이랑 either랑 합쳐주는 표현이 neither야. 쉽게 말해서 얘네는 한 단어로 합쳐졌어요. 왜 합쳐졌냐면 애초에 no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가 묻힌 거예요. 반면 얘는 전체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더 센 거야. no보다도. 쉽게 말해서 얘가 더 큰 거야. not보다는 all, every, always의 힘이 더 센 거죠. 쉽게 말해서 전체의 힘이 전체라는 의미의 힘이 크기 때문에 얘는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not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all, every, always를 미쳐다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전체 부정이 아니고 부분 부정이 된 거야. all, every, always는 힘이 세. not은 힘이 약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not의 힘이 더 셌다면 not과 all은 합쳐졌을 거예요. no, never, neither처럼. 그래서 nor 이런 표현이 생겨났다는 거죠. nor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요. never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never이 발음도 이상해. never이가 뭐야? 그치? never이라는 표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전체를 나타내는 all, every, always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not이 all, every, always라는 의미 자체를 미쳐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두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완성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중요한 건 그거 같아. 전체 부정의 의미, 부분 부정의 의미, 그리고 전체 부정에서 쓰이는 표현과 부분 부정에서 쓰이는 표현 알아두시고 절대 이 둘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분적 표현 중에서도 유명한 게 또 있죠. not necessarily 라는 표현이 있고요.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독해 구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적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 왔어요 얘들아. 큰 4번 하시고요. 생략이라고 쓸게요. 사실 이제 4번부터는 조금 쩔인데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생략은 어떻게 하냐면 반복될 때, 즉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얘들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생략이에요. 한 번 더 써줄 쓸모가 없는 거지. 에너지를 아끼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어떨 때 생략을 하냐면 반복, 쉽게 말해서 앞에 이미 나온 경우, 앞에 이미 나온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될 때는 생략을 하는 편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경우, 뭐 일반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얘는 보통 생략되는 편이에요. 그 외에 생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뭐 일부러 숨기고 싶을 때, 모를 때, 뭐 당연할 때, 당연히 할 때 등등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큰 5번하고 마칠게요.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 3가지. 자, over를 쓰는 표현, 컴마를 쓰는 표현, 그리고 동격의 대세를 쓰는 표현 3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독해 시간에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서로 동격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 특수구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